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중분기문들이 이제 중첩돼서 쓰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스티드라고 하는데요. 마치 둥지를 틀듯이 안쪽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래서 브랜치 안에 브랜치가 많이 끼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간단한 알고리즘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if 안에 if 흔하죠. 네, 또 when문 안에 when문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좀 이따 한번 보죠. 그 다음에 when 안에 if 들어가고 또 안에 when에 if가 막 이렇게 섞이면서 상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depth라는 깊이라는 게 있겠죠. 조건 따졌더니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벌써 4번이나 조건을 따져서 들어가고 있죠. 다중 분기랑은 좀 다르게 분기돼서 처리돼서 들어간 또 블럭 안에 또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 문자를 수치로 바꾸는 예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는 네스티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네스티드 브랜치라고 하겠습니다. 네스티드 브랜치 프로젝트. 네스티드 브랜치 프로젝트. 자, 네스티드 브랜치 프로젝트로 해서 만들고요. 자, 메인 패키지에다가 바로 코틀린 파일 추가하겠습니다. 네스티드 그냥 브랜치라고 할까요? 자, 네스티드 브랜치 메인 파일이 필요하겠죠? 메인을 일단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when 네스티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알아보죠. 변수 z를 하나 두고요. 정수형으로 한 33 넣읍시다. 자, when 브랜치죠. 다중분기문 하나 두고요. 일단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조건식을 적어보겠습니다. 3이 4보다 클 수가 없죠. 이미 이 자체가 펄스인 논리식이죠. 항상 펄스인 논리식이네요. 이런 케이스는 실행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죠. 3, 4 당연히 크지 않죠. 예, 이거 펄스입니다. 논리식.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갖다 대시고 Alt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바꾸면요 그냥 펄스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항상 참인 거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true 말고 1이 1이냐? 예, 참이죠. 예, 항상 참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얘가 반드시 실행이 될 것입니다. 블럭으로 감싸도 되고 안 감싸도 되고요. 하나의 어떤 뭐로 빠지겠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해놨다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저기다 else라는 케이스죠. else라는 케이스는 그냥 아무것도 찍지 않는 거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else라면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 경우를 저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1이 1이라면 항상 실행되는 경우죠. 요 경우를 저희가 한번 when 안에 when문으로 바꿔볼게요. when 안에 when문. 근데 얘는 어떤 타겟이 없는 when이었죠. 그죠? 근데 얘는 타겟이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변수 z 변수를 쓰겠습니다. z 변수의 타겟을 따라서 결과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하겠다는 뜻이죠. 한 이 정도 드렸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어떤 첫 번째 조건 뭐가 있을까요? 예. 33이니까 30보단 크고 33보단 작거나 같은 거죠? 뭐 그런 식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아직 안 배웠지만 곧 배우게 되는 레인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레인지는 이상과 이하를 많이 할 때 표현한다고 했죠. 30 이상이고 33 이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범위,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부터 33을 이게 정수로 나열한 것이죠. 여기 안에 포함되느냐, contain, 예, in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익숙치 않겠습니다만 써보시면 많이 편리하고 나중에 우리가 레인지장에서 상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30과 33 사이에 포함되는 값이라면 z가 이 케이스를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z가 포함됨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not in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else를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ot in이라고 그냥 표시해보죠. 우리가 not in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when문 안에 when문이 들어간 경우죠. 그래서 11이 2이니까 요 케이스의 조건 만족 들어가서
또다시 웬 안에 웬 중에서 요 z값이 외부에 있는 변수 3, 3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in에 포함되니까 이게 실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웬문 안에 웬문이 잘 이렇게 쓰인다는 하나의 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문자를 한번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해보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문자 하나를 받아서요. 16진수로 보고요. 16진수 문자라면 수치값으로 그냥 변경해주는 그냥 함수입니다. 간단한. 가령 0이라는 문자는 작은 따옴표 0이라로 들어오면 숫자 0으로 바꿔주고요. 작은 따옴표 9면 숫자 9로 바꿔주고요. 대문자 A나 소문자 A는 숫자 10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0에서 15까지입니다. 0에서 15. 어떻게 돼 있죠? 0에서 9까지 일반 숫자로 할 수 있죠. A가 10이고 B가 11이고 C가 10이고 D가 13이고 E가 14고 F가 바로 15죠. 근데 소문자 F도 뭐 이렇게 아무튼 대소문자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16진법이기 때문에 16보다 하나 작은 15까지의 심볼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문자 하나를 차례형으로 받아서 수치형 인트로 리턴해서 변경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를 막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꾸는 거니까 컨버트죠. 컨버트 뭘 바꿉니까 우리가? 문자죠. 컨버트 원차를 그냥 차르죠. 뭐로 바꾸죠? 네, 헥사데시멀인데 그냥 작게 그냥 헥스 하겠습니다. 헥사데시멀 인티저인데 헥스라고만 쓰겠습니다. ch라는 변수로 타입을 차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리턴합니까? 네, 정수값, 코드값으로 리턴해 주는 거죠. 이렇게 코드값이 아니라 차르에 해당하는 수치값으로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턴하는 그런 어떤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일단은 실패했을 경우로 우리가 그냥 한번 임의로 정하죠. 리절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수에 이걸 가지고 있을 건데요. 이니셜라이전, 즉 초기화를 마이너스 1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절트를 바로 리턴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리턴되면은 우리가 아직 마이너스 처리 못한다고 보고 실패한 거로 변경에 컨버트에 실패한 거로 일단 보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아스키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키피디아 보시면요. 아스키 코드가 유니코드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물론 사이즈 문제들이 다릅니다만. 자, 이렇게 보시면 0이라는 심볼, 숫자, 문자는요. 이렇게 48이라는 코드 포인트 값을 가지고 있죠. 9라까지 57까지 1씩 증가합니다. 즉 코드의 순서 번호가 위치 값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한 칸 다음 숫자 문자는 1이죠. 49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0이라는 건 우리가 48이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9까지 9번 이동한 걸 알 수가 있죠. 즉 49라는 요 1의 아스키 코드 값에서 48을 빼면 정말로 이 숫자 1 문자가 가리키는 수치값 1이 됩니다. 즉 9라는 문자에서 0이라는 문자의 코드 값을 서로 57에서 48을 빼면요. 9라는 요 차이값, 옵셋이죠. 옵셋의 차이값만큼이 그 차이가 9라는 수치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문자 A부터 대문자 F까지도 이렇게 65부터 70까지이기 때문에 요 코드 포인트의 차이값이 실제 그 간격의 수치값인 겁니다. 소문자인 경우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소문자 A부터 소문자 F까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일렬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코드의 포인트 값의 차이가 순서 번호의 차이 값이고 옵셋 포인트의 차이 값이죠. 그 차이 값을 저희가 수치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48 기준, 65 기준, 97 기준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다가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걸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러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 웬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웬식. 자, 저 ch가 일단 뭐 우리가 숫자냐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게 편리한 함수죠. 숫자냐 이렇게 해서 0, 9까지일 겁니다. 숫자면은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0부터 9까지 숫자는 어떻게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코드 포인트는 차례형에서 코드 포인트는 toInt로 뽑아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뽑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일단 뽑겠습니다. 명시적으로. 자, ch.toInt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어떤 문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숫자형에 해당하는 문자라고 하니까 0 아니면 0부터 9까지겠죠. 즉 0이라는 기준, 아까 48이었는데요. 이렇게 0이라는 문자죠. 문자가 가진 코드 값, 아까 48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투인트한 요 48을 여기 값에서 빼는 거죠. 0에서 0을 빼면 같기 때문에 차이가 0이죠. 1에서 0의 문자 코드 값을 빼면 한 칸 남으니까 1입니다. 9라는 거에서 빼면 9가 남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겁니다. 9가 들어왔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코드 포인트 값 차이인 것입니다. 옵셋 차이인 거죠. 자, 이건 숫자인 경우고요. 일단 문자인 경우가 있겠죠? 문자는 저희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is letter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is letter가 확실하다면 A부터 F까지 쓸 수 있는데 G부터 Z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16진법이 아니니까요. 일단 블럭을 잡아 봅시다. 자, 블럭을 잡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차이만 내놓고 우리가 저장 안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바르 변수 리절트에다가 저장하는 것도 넣어놓읍시다. 이렇게 저장 로직을 넣어놨고요. 여기도 저희가 저장 로직을 놓을 건데 if문을 사용해서 웬문의 블럭 하나, 조건 블럭 케이스 하나에서 또 한 번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즉, 대문자냐, 소문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대문자냐, 소문자냐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A부터 F 사이에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밖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result라는 식을 우리가 if식을 result에 저장을 할 건데요. 대문자면은 대문자 A부터 대문자 F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is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uppercase, lowercase 이런 거 자바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is uppercase냐 대문자냐 물어본 거죠. 이게 true겠죠. 대문자 true, 그죠? 이렇게 불린형으로 나오죠. true냐? true라면 어떻게 합니까? true라면 그거의 코드 포인트 차이를 또 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65, 즉 대문자 A 기준의 코드 포인트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else if에서 또 로어 케이스냐 이렇게 할 수가 있긴 있죠. 로어 케이스는 소문자니까요. 근데 그냥 else만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니까요. 이미 숫자가 아닌 건 우리가 위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숫자 아니기 때문에 is letter까지 내려온 거니까요. 그래서 소문자는 또 투인트 한 거에서 소문자 A에서 투인트에서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각각 뺀 차이 옵셋이 그죠? 여기 리절트에 들어갑니다. 근데 리절트를 이런 것이죠. 일종의 대문자 만약에 B에서 우리가 A를 이렇게 뺀 거라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한 칸 차니까 1이겠죠. 그래서 리절트 1이 들어갑니다. 근데 1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에요. A는 10이고 B는 11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0의 기준이 0이라서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는 A 기준이 0이 아니라 10입니다. 그래서 A의 코드 포인트 값만큼을 리절트에 합산시켜야 되죠. 즉 리절트는 리절트 자신 자, 리절트는 리절트 자신에다가 10만큼 누적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복합 연산자로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이라는 것은 A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를 했을 때 10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B-A는 1 한 칸인데 한 칸이 여기 더해지면 11이라는 값이 B의 값으로 치환돼서 나갈 것입니다. F는 15가 되겠죠. A는 10이 될 겁니다. 그 자신 그냥 여기서 0이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 when 케이스에서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 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ch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ch가 뭐 에러, 뭐 문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그냥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웬문 안에 또 if문이 잘 들어가 있는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A부터 F까지는 되는데요. 사실 F부터 Z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근데 한번 이걸 우리가 사전 차단하는 조건을 한번 좀 약간 엉성하지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한번 그 레인지라는 걸 봤었죠? 레인지를 써가지고 한번, 레인지를 써서 요거 자체를 한번 다 감싸 보겠습니다. 요 웹문 자체를 이렇게 한번 감싸 보겠습니다. 자, 레인지 조건을 여기다가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레인지는 점점이었죠, 우리가. 자, 저 ch라는 코드 포인트를 가진 저 차르형의 변수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숫자 코드 0 코드부터 문자부터 9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 안에 있느냐.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혹은 그죠? 숫자 코드냐, 숫자 문자냐, 대문자냐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대문자 A부터 대문자 F 사이에 있는 애냐, 아니면 오화 했죠. 예, 저렇게 막대기 파이프로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오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소문자 A부터 소문자 F 사이에 있느냐, 이렇게 사전 필터를 한번 if로 오화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ch가 요 사이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거나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여기로 들어와서 왼문으로 빠지죠. 사실 여기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디지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코드 포인트 차이를 빼서 바로 0부터 9까지 수치화 시켰고요. 그게 아니라 문자라면 요거나 요거겠죠. 대문자면 이렇게 어퍼케이스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했고요. 소문자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을 더해서 16진법화 시켰죠. 그 다음에 그 값을 우리가 리절트에 여기는 if10, 여기는 리절트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리절트를 리턴하면은 수치형 인트로 리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if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된 문자 온 경우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1이 리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리절트가 마이너스 1이 기본이니까요. 그렇더라도 한 번에 어떤 표시는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표시해 주겠습니다. 16진수 어떤 심볼이 아니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ch는 16진수 심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죠. 자, 메인 함수 가서 우리가 잠깐 빨리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